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의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미군사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T-50 제작사인 수호이는 T-50 시제기의 기천의 다양한 장치들로부터 받는 데이터를 통합한 후 조종사가 관련 정보를 스크린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신형 통합 항전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호이 관계자는 이 항전장치가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확인한 후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을 추적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점에서는 경쟁기인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가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004년 설계된 시스템을 대체하는 이 항전장치를 통해 레이더, 내비게이션, 통신 장비 등 예전에는 각각 다른 컴퓨터로 가동되던 모든 장치를 통합해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치를 통해 T-50의 전투 항전장치를 완벽하게 통합 가동하려면 아직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인 수호이 계열사 UAC 측은 IMA-BK가 러시아산 멀티코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새로 개발한 실시간 가동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고등경제학원 산하 종합유럽국제문제연구소의 바실리 카신 선임연구원은 이 항전장치가 작동하면 T-50은 F-22나 F-35처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기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T-50은 스텔스 전투기 성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실전 배치도 되지 않아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카신 연구원은 이어 이 항전장치가 수-30과 수-35 등 노후화된 전투기에도 궁극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2월 러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T-50의 완벽한 성능 확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시험 비행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T-50의 실전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리소프 차관은 운영평가서를 가진 상황에서 제한적인 대수의 T-50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전투기가 실제로 어떻게 가동하는지를 더 지켜보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치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T-50의 배치를 내년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러시아는 2010년 T-50 첫 번째 모델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전투기를 추가 생산해 계속 시험 비행을 해왔다. 1인 승인 T-50은 최대 마하 2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도 5,500km나 된다. 주요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AEA-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KH-38M 공대지 미사일, KH-35 공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군사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결과가 그렇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을 할 근거는 그리 높지 않다. 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현대식 무기와 군사장비로 탕감하자는 러시아 정부의 제안은 한국 국방부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총 10억 달러 차관 중 7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T-86 전차 33대, BMP-3 전차 33대,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770기, 이동식 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글라, 카-32 헬기, 공기부 양정 브레나, 미사일 무장 및 탄약을 공급함으로써 탕감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 품목을 한국에 다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도입한 군사장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품 공급이나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데다 많은 모델이 서류에 적힌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 군사장비 완제품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방력 증강에 필수적인 무기와 군사장비의 생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다.
한국이 관심을 가진 11개 분야의 목록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중 5개 분야에서 양국은 타협점을 찾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들을 보면 한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 천궁 M3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천궁 시스템의 기초는 러시아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 BTRG 기술이다. BTRG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진은 트럭에 싣는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미사일 자체는 러시아 미사일 9M96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 프랑스, 대만, 일본에 이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5번째 국가가 됐다. 러시아어로 제련루이 야스트레브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한국이 대공방어 시스템 제작 분야에서 대러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다음 단계는 러시아 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 같은 장거리 유격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트리움프 시스템은 비행기, 헬기, 소형 무인 비행기는 물론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수단으로 배치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는 현대 전투기 제작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 중 러시아는 한국의 러시아 5세대 전투기 T-50 개발 참여를 제안했다. 러시아 전투기 가격은 동급의 미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올해 한국은 또 한 번 전투기 60대 구입을 위한 가격 입찰을 중단했는데 그 입찰에는 보잉, 로키드 마틴, 이즈가 참가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와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에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기 제작사인 수호이는 전투기 분야 협력 전망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수호이사 관계자는 러시아는 최신 전투기 수-35로 한국의 전투기 입찰에 참가했다가 이미 한 번 대인 적이 있다며 한국이 수-35에 관심을 보이며 기술 문서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호이사는 한국이 자국 생산업체들을 위해 단지 전투기 정보를 받을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T-50 계열 추가 도입 항공산업, 수출 활성화 탄력. 카이, 방사청과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계약. 항공기 20여 대 및 종합군수 지원 체계 등 6,883억 규모. 단절기 T-50 계열 제작 인프라 유지 가능해져. 관련 산업 활성화 및 해외 개척 마케팅 도움 기대. 군 당국이 공군의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A-50 블록-1을 선택함에 따라 T-50 계열 항공기 추가 수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카이는 30일 방위사업청과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0여 대와 종합군수 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으로 6,883억 원 규모다. 2차 사업 기종도 국산 항공기 선택.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리프트 과정에 있는 조종사를 위한 항공기다.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 숙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인 TA-50은 고등 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돼 지난 2012년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훈련용으로 활용하던 KF-16의 전투임무 전환에 따라 추가 훈련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0 전투비행단에서 KF-16으로 진행하던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은 없어지고 리프트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블록-2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기존 TA-50과는 다르게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며 야간 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공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제1전투비행단에 배치돼 전투조종사의 전술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 유발효과 1.9조 기대.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 사천과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항공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가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사실 T-50 계열 항공기의 국내 납품이 종료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TA-50 블록-1을 생산하기 위해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 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 FA-50 12대 4억 달러, 태국 12대 3억 7천만 달러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카이는 현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향상과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과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